오늘 군포시청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사회적 협동조합 SE바람 강대성 이사장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사회적 경제가 과거에 어떤 모습을 해왔고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갈 건지, 그리고 특히 이제 공공구매 시장과 관련돼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떤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는 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요. 저는 사회적 경제와 인연을 맺게 된 게 2011년도에 행복나래 대표를 맡게 되면서부터 사회적 경제와 인연이 돼서 영리법인에서 30년, SK그룹에서 30년, 그 다음에 행복나래 대표 5년 하면서 지금은 은퇴자들의 재능기부 플랫폼으로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 SE바람 이사장을 맡고 있고, 지금 국제 구호개발 NGO 역할을 하고 있는 굿피플 사단법인의 상임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대단히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뉴노멀이라 그러는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이런 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계속 가는 이런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년 들어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사회적 거리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나왔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문헌조사를 해보니까 1966년도에 히든 디멘션이라는 책을 낸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 중에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 이렇게 거리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지금은 최근에 새로 등장한 용어처럼 소셜 디스턴스라는 용어를 엄청나게 저희가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충 살펴보면 저희가 비포 코로나로 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자연 환경의 악화, 그러니까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맞이했던 바이러스와 지금 바이러스는 약간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전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손 씻는 거를 생활 습관화하듯이 개인 면역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 운동에 이렇게 이제 분위기들이 막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 특히 이제 플라스틱 이슈 이런 것들이 지금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게 정말로 이제 환경을 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가 여러분들이 쓰고 버리면 거의 500년 뒤에 썩는 이런 환경적으로 대단히 정말 큰 임팩트를 미칠 이런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국가 차원에서 위기관리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 과학기술의 진화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이 강화되고 디지털 경제가 촉진이 되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외국에서는 화폐를 만들지 않는, 그래서 캐시리스, 현금이 없는 그런 사회가 온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한번 접했던 몇 개월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가정에서 결혼식 끝나고 나서 5만 원권 지폐를 소독한다고 세탁기에 돌려서 약 절반 정도를 이렇게 이제 돈이 유실이 됐던 이런 사례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현금이 없는 사회가 되면 정말 투명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중에 이제 캐시리스 현금이 없는 이런 사회도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 점포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구성원들을 재택근무를 시켜봤지만 재택근무가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대학도 지금 사이버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보면 가정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을 하고, 대학에 있는 기숙사나 대학에 있는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바뀔지 상당히 기초가 주목되는 이런 현실 속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최근에 마켓컬리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은 주문을 했을 것 같은데, 온라인 유통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 보면 대중문화사업 축소
돼서 최근에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서도 대중문화 사업을 하는 이런 조직들이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강의, 여러분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온라인 강의가 확대가 되고 사이버 교육이 제도화되는 이런 현상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에 대한, 기존 종교에 대한 불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신흥 종교가 많이 등장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경영의 변천을 좀 살펴보면 제가 82년도 SK 입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고인이 되신 최종현 회장께서 기업의 존재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마이클 포터 교수가 경쟁 전략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때 당시에 이제 베스트셀러로 보면 이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셀러들 베스트셀러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기업의 사회공헌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때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이야기가 나왔었고 최근 들어서는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 공유가치 창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승자 독식 경쟁 전략을 이야기하시다가 최근에는 이것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걸 가지고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세계가 바뀌면서 그때의 베스트셀러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내년도가 어떤 상황일까 트렌드 코리아를 한번 살펴보면 김난도 교수께서 매년 이맘때쯤 되면 내년도 트렌드를 발표하시는데 내년도 예측은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런 세상처럼 그 다음에 복잡하고 모호하고 완벽에 목숨을 걸지 말고 그 다음에 숏커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고 속도라는 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매년 이제 키워드를 김난도 교수는 그 해 내년에 카우보이 히어로 이런 약자를 따서 이렇게 COWBOYHERO 첫 자를 따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 오셨는데 이걸 한번 숙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열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 지금 0.82든가요? 금년도에 30만 명이 채 안 되는 아이들이 태어날 것 같은데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 저출산 고령화 이슈, 그 다음에 재범률의 증가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위기 청소년의 문제, 자살률 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저분이 이제 사진작가신데 환경 문제를 다루면서 사진전을 많이 개최를 하고 계십니다. 밑에 하단에 보이는 이제 엘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 저 새가 죽었는데 그 새를 해부를 해보니까 안에 뭐 배터리, 그 다음에 플라스틱 덩어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영양실조에다가 환경 문제 때문에 저런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거를 이제 고발하는 이런 사진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저희한테 얼마나 깊게 다가올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바다에다 마구마구 버리면 그 플라스틱이 파도에 깨져서 잘잘한 알갱이가 돼서 결국은 이게 2050년 가면 저희가 바다 생태계에서 나오는 해산물들을 먹을 수 없는 이런 환경까지 이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문제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면 지금 거의 뭐 초저출산이죠. 그 다음에 비혼이고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애를 출산을 못하고 되게 이제 지금 젊은이들 만나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는데 다른 요인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2040년 정도 추산을 해보면 대한민국 인구가 4,700만, 5천만 밑으로 떨어지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얼마나 성장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또 하나 요인은 지금 농촌에 가보면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 지난번에 영양군에 저희 구피플에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건립을 해서 기증을 한 바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영양군의 군수님을 만나봤더니 군에 65세 인구가 엄청 많고 지금 면적은 서울의 약 1.3배인데
17,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가 이제 군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사람을 만나기가 대단히 힘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보면 아이들 신생아 목소리를 못 듣는 이런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앞으로 지자체가 지금 저희 군포시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지역별로 보면 최근에 뭐 전라남도하고 광주시가 합쳐져서 통합시로 이렇게 통합지자체로 이렇게 출범을 하려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 가보면 정말로 소멸 예정인 이런 지자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게 우리 주변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은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앵그리 소사이어티가 돼 있고 더 이상 배고픈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헝그리 소사이어티에서 지금은 앵그리 소사이어티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할까? 그렇게 기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57위 정도. 그래서 지금 10년간의 대한민국 기부 지수 순위를 보면 평균 57위 정도. 그나마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더 나은 랭킹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기업의 사회공헌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기업이 그동안에는 기업에서 사회공헌을 할 때 기업의 어떤 이미지 제고나 이런 차원에서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기업이 사회 문제를 도외시하고 경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표에 왜 제가 기업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회적 기업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업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착한 기업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2004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기업의 존재의 목적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행복 극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때 당시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자가 고객, 주주, 구성원, 사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매출을 올리면서 그게 이제 경제적 가치, 재무적 가치를 올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런 경영들을 해가는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고령화, 청소년 문제, 그 다음에 자살률, 이런 많은 문제들이 과연 기존에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비영리 단체에도 어떤 자금을 동원하는 동원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CSR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를 결국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문제 안에서 비즈니스 찬스를 찾는 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적인 특성을 좀 보면 사회 문제를 기업의 목적으로 하면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어떤 내재하고 있는 특징이 효율성, 지속 가능성, 혁신성,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사회적 기업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이 추구하는 게 사회적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를 하고 전통적인 영리 기관은 재무적 가치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 기업을 볼 때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돈밖에 모르는 집단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비영리 기관에 후원을 하기도 했고, 그러나 그 후원금이 그 기업에 우리가 당신들이 후원한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냈다 하고 피드백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 기관의 후원금은 모이지 않고, 그래서 비영리 기관도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그런 착하고 선한 활동을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영리기업 차원에서는 돈만 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기업 정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기업들은 그래서 CSR을 하다가 지금은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 공유가치 창출까지 이렇게 나가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영리 기관이 추구했던 경제적 가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하고 빠르게
또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면서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필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경제적 수요로 전환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모델들을 가져가고 지역의 어떤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거나 낙후된 농촌을 재개발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윤리적 소비를 확산하는 이런 순기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비영리 기관에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후진국에 가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좀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상으로 주는 거에 대한 폐단, 그러니까 지금은 생선을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이제 후진국에 대한 원조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마틴 피셔가 이야기했던 무상으로 주는 거에 나쁜 4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면, 첫째,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으로 나가는 것들이 공정한 배분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다는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기장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고기 잡는 그물망을 쓰거나 이런 현상도 좀 발생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언제까지 무한정 그렇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재화는 한계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해당 지역 시장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미국을 가서 탐스 슈즈라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갔었는데, 거기는 신발 하나를 사면 하나를 후진국에 기부하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안경을 하나 사면 안경 하나가 이제 눈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후진국에 보내는 이런 모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2천만 켤레가 후진국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천만 켤레가 후진국에 가면 결국 후진국 안에 들어있는 신발 제조 공장이 이렇게 망해버리는 이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역 시장 경제를 왜곡시키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공짜는 사람들의 의존성을 키우는 이런 나쁜 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 크게 4가지 카테고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된 사회적 기업,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다음에 행안부가 중심이 되고 하는 마을기업,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되는 자활기업,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된 협동조합, 이 4가지가 이제 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인데, 전부 컨트롤 타워가 틀립니다. 또 하는 일은 거의 유사한데,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금이 효율적으로 정말 집행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다행히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국회에서 지금 입법 발의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4개 조직을 종합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기업 숫자 약 2,400여 개인데, 최근에 인증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약 한 2,700여 개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 1,500여 개, 자활기업 1,200여 개, 협동조합은 지금 숫자상으로는 15,599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절반 정도 수준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과연 사회적 가치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SK가 SPC라 그래서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 사회가치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이걸 5년째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계수화해서 측정하는 시도가 이제 최초 시도인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많은 논문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지만, 그 실제 현장에서 대입해서 실행해 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고용노동부가 이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를 개발했는데, 사회적 가치 60%에 경제적 가치 40%에서 경제적 가치는 고용성과 매출 뭐 이런 걸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뭐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 뭐 노동자의 역량 강화 노력 등등 약 9개 사회적 가치 지표를 만들어서 현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떤 펀딩을 할 때 이게 하나의 어떤 심사 기준에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에도 있었고 비영리 조직에도 지금 근무를 해보고 있는데, 과연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방식, 비영리 조직에 대한 자선 방식 어떤 게 나을까 해서 미국 에큐먼 펀드가 이제 분석을 한 게, 말라리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모기장을 예를 들면 3억어치를 사서 나눠준
경우하고 그 3억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모기장을 직접 만들어서 배포하는 경우 어떤 게 나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비용 대비 효과성이 훨씬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에큐멘 펀드가 낸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4개의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는데 그걸 둘러싸고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아마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그 다음에 군포시나 이런 지자체,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대기업 이런 데가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이고 저와 같은 지금 근무하는 비영리 조직에서 미션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서로 같은 협업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시장에서 민간시장과 공공시장. 나중에 여러분들께 공공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 텐데 공공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제일 취약했던 게 사회적 경제의 자본시장입니다. 이 자본시장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모태펀드나 사회적 금융, 벤처 자선기금 이런 것들이 많이 확충이 돼서 지금은 대단히 이런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몇 가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워크라는 사회적 기업은 젊은 창업가가 만들었는데 어느 날 다리가 불편한 아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빅워크라는 어플을 깔고 걷기만 하면 그 걸음수만큼 기부가 돼서 그 거리에 맞게끔 돈이 모아지고 그 돈이 모아지는 돈을 가지고 그 아이의 다리를 고쳐주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군포시와 빅워크하고 제휴를 해서 여러분들이 부담할 돈은 없습니다. 기업이 여기에 광고를 태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군포시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이 다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이 빅워크와 협업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오늘 또 뭐 커피를 많이 마셨겠지만 커피지아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자폐 아이들을 채용을 해서 자폐 아이들이 로스팅을 하고 콩을 이렇게 감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폐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폐 아이들은 그런 커피 콩을 이렇게 구분해내는 그러니까 좋은 온도와 나쁜 온도를 이렇게 구분해내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폐 아이들을 고용을 해서 커피 로스팅을 하고 이런 기업이 커피지아인데 이 커피지아가 이제 장애인 생산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커피지아 커피를 이렇게 먹으면서 소비를 해주면 장애인 고용 분담금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지아에 제가 갔을 때 이 자폐 아이들을 보고 너희들은 콩을 감별하는 천재 콩 감별사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초능력 콩 감별사라는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제 제품도 팔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름을 재능으로 만드는 이런 커피지아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해외는 몇 년 전에 이 친구 일본 친구인데 만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테이블 포2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10억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한쪽은 10억 명은 저렇게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10억 명은 비만으로 다양한 현대의 어떤 질병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불균형을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까 하는 거에서 시작한 게 테이블 포트인데 내가 그 식단 하나를 먹으면 거기에서 약 20 내지 35% 정도 되는 돈이 후진국 아이들 영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와주는 이런 모델이 이제 일본의 하나의 사례고 또 하나는 저도 케냐나 이런 아프리카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가서 보면 철분 결핍 때문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철분 결핍에 허덕이는 35억 명을 어떻게 구제할까 해서 젊은 친구가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 철판 같은 거를 이렇게 넣고 국에 끓여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기 붕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팔고 있는 건데 저런 형태로 해서 이제 이 철분 결핍 인구들에 대한 철분을 해결해 주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참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당장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넣고 약 5년 정도 국을 끓여도 문제가 계속 없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커피지아를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 텐데, 또 하나는 트리플래닛이라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지구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인데,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오드리 헵번 가족들이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서 세월호 포리스트를 조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드리 헵번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을 보고 이제 전화해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넘어와서 그 포리스트를 조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만들어냈던 임팩트가 여러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을 딴 이렇게 포리스트 무슨 연예인 이름 단 포리스트가 그렇게 조성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이 확산이 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영상 보시면서 전반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스레 고르고 골라 잘 볶은 원두, 맛있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지금 커피지아 로스팅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공정무역으로 들여온 유기농 생두와 전세계 커피 중 상위 5%의 1등급 스페셜티 생두만을 고집합니다. 아무리 좋은 등급의 생두를 사용해도 결점이 있는 단 하나의 불량 원두가 커피 전체의 맛과 향을 바꿔놓기에 단 하나의 불량 원두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지아에서는 초능력 콩 감별사들이 결점이 있는 불량 생두를 한 알 한 알 정성껏 손으로 선별합니다. 그 후 잘 골라진 무결점 생두가 로스팅실로 들어갑니다. 각 원두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최고의 로스팅 전문가들이 거듭된 연구를 통해 고유의 개성을 살린 로스팅을 합니다. 이렇게 잘 구워진 원두를 초능력 콩 감별사들이 한 번 더 2차 선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로스팅 과정에서 타거나 혹시 섞여 있을지 모를 불량 원두를 한 알 한 알 손으로 골라냅니다. 이렇게 선별된 스페셜한 커피 원두는 우리 곁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가까이에서 다 볶아낸 스페셜티 커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초능력 콩 감별사들이 고르고 한 번 더 고른 무결점 커피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한 잔의 커피, 지친 일상에 활기를 더해주는 힐링 커피. 다름이 재능이 되고 그 재능은 최고의 커피를 만듭니다. 다름을 재능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철학이 더해져 감동을 주는 커피를 지금 만나보세요. 커피지아.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We are here today as a family, not as politicians, not even as humanitarians, but as a family to extend our hand and our heart to all the families that have been affected by the tragedy of the sinking of the MVC wall. A year has now passed, and instead of sending flowers to the families, we wished to create something beautiful, a natural platform amidst all of the investigations, all of the pain, all of the politics. We wanted to create a platform that would bring some feelings of hope, comfort, and that would create a place from which everyone can work towards a future. Hello, I'm Sean Heppen-Ferrer. My wife and I came to Jindo to start a movement of building a forest to commemorate the tragic accident that took place a year ago, the sinking of the MVC wall. Please join us on this site and help us to continue the story.